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말건사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연속 시리즈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영상을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의 뒷부분에 무조건 따라하기 힐링 편이 있습니다. 오늘 부부가 살아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고 무슨 뭐 철학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실제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고 요소입니다. 삶은 우리를 굉장히 아주 밀어붙이잖아요. 삶은 거칠게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부모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 개인으로 사회적인 역할도 해야 돼요. 좋은 직장인도 돼야 되고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숨 쉴 틈 없이 삶의 수레바퀴가 우리를 돌리지요. 우리는 그 수레바퀴에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한가하게 사랑 이야기하는 게 한가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는 느낌이 가끔 우리를 스물스물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죠. 외로움, 공허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피상적으로 바뀌고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죠. 부부의 삶이 대면대면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부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또 그렇게 생기 있고 신나게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배우자를, 자녀를, 삶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에릭 프롬 같은 이는 이 사랑을 사랑의 기술, 아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랑하면서 살려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이분 에릭 프롬의 말을 빌려서 질문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의지가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의지가 있는가? 네, 자문해 보십시오. 네, 하고 바로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멈칫멈칫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대답이 떠오르지도 않나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살면 부부가 거리가 있게 되고 친밀감이 떨어지고 같이 살아가는 재미나 생기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이 사랑의 의지가 없어진 이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삶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혼 미만, 5년 미만의 부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둘도 네, 연인이 되고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연애 시절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영원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부부는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짧게는 3, 4개월, 5개월, 길게는 2년, 3년 혹은 5년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뜨거웠던 감정을 사랑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리고 그 감정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학자들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네요. 테너브 같은 이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연애 때 느끼던 사랑을
테너브 같은 이는 호르몬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 호르몬의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거짓의 사람들, 뭐 아직도 가야 될 길 같은 아주 명절을 남긴 스카펫 같은 이는 그 감정을 환상이라고 불렀답니다. 환상은 무엇이죠? 실제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의 느낌의 응축 상태에서 앞뒤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과 한 목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환상이라 불렀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점액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점액적 사랑. 일테면 순놈 토끼와 암놈 토끼가 사랑하는 그 사랑, 점액적 사랑. 사랑의 의지가 없는 사랑. 그래도 사랑을 하는 것. 네, 점액적 사랑. 저는 그것을 사랑 느낌의 응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이런 이끌림, 점액적 사랑의 응축하고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죠? 이 점액적 사랑, 사랑 느낌의 응축은 내가 상대와 배우자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의지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솟는 에너지 같은 것이에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서울에 삽니다. 남자는 서울에 살고 여자인 A는 대구에 사네요.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이끌림의 에너지에 지배를 받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력에 눈빛에 몸매에 반하지요. 그리고 그녀와 늘 함께하고픈 욕구가 일어납니다. 남자는 매주 대구를 갑니다. 몇 시간씩 차로 운전해서 대구를 가는 거죠. 그 남자는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잠깐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허락하면 잠자리도 함께 하지요. 이런 반복적인 데이트를 3년, 4년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이런 자신의 행동에 힘이 하나 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휘파람 휘잇을 부면서 이 데이트를 3년, 4년 이어갑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려는 의지를 내지 않아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점액적 사랑의 상태에 있거든요. 사랑 느낌의 응축 상태에 있어서 이 에너지가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의 배려, 공감, 이해, 함께함, 세심한 살핌 이런 것들이 의지가 없어도 이 점액적 사랑의 상태에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여자도요, 이런 남자의 점액적 사랑에 이끌림에 전의와 동조가 일어납니다. 여자도 남자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되기 싫은 거, 단점을 보여주지 않아요. 매력을 유지하고 친절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더라도 장점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도 그 남자의 단점이 한두 가지 보이지만 그가 자신을 대하는 헌신적인 매력에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덮어두는 겁니다. 여자도 이런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이 남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점액적 사랑, 느낌의 응축, 이끌림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잘 지내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들은 이 이끌림이 이끄는 대로 데이트를 하고 성생활도 하지요. 하룻밤에 여러 차례 사랑을 나눕니다. 뜨겁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성적인 요구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합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날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남자가 대답하죠. 그럼 자기 너무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오랜 기간 헌신적이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3개월 만에 집 앞에 있는 쇼핑센터에 3, 40분 정도 아내와 함께 쇼핑하는 것을 아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내가 쇼핑센터에까지만 운전해달라는 그 간단한 10분의 부탁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게임이나 TV에 몰입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아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몇 년 동안 대구를 왕래하던 그 열정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끌림, 점액적 사랑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사라진 겁니다. 대구를 왕복하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진 거라고요. 그녀와 함께하고픈 에너지의 원천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동안 해줬던 배려, 친절, 함께함의 에너지, 성 에너지의 원천이 사라지고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쇼핑센터에 다녀오는 3, 40분이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도 그렇게 뜨겁던 잠자리가 이제 부담스럽고 습관적인 의무로 변하는 것이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한번? 자, 우리들도 집에 모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남편도 아내도 가정에 들어가면 세탁기 돌리고 세탁물 개고 음식 장만하고 자녀들 돌보고 청소 걸레질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부부가 서로 나눕니다. 자, 근데 내가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집안에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의지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세탁기를 돌리고 세탁물을 개고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를 돌보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부부가 하루의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합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아니지요? 편안한가요? 생기가 느껴집니까? 네,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랑의 의지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변하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변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변하지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네, 이 의지 하나로 너무 여러 가지가 바뀌지 않나요? 네, 그러시면 사랑의 열정에 사라진 그 자리, 이끌림이 사라진 그 자리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하려는 의지로 채우세요. 그 의지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단순한 삶에서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끼려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우리가 감당하는 직장이나 돈 버는 일이나 가정 외부에서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 그게 곧 나고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그것을 유지하는 공간 혹은 장치의 일부분으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요. 불행한 부부의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지를 품은 자신을, 그리고 일상을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지겠다고요? 일상이 고마움과 사랑으로 변하게 되겠다고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그런 이유가 발견되는가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삶을 지탱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아니면 배우자가 변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사랑과 감사로 살기가 싫다고요?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과 감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의지가 필요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의지가 필요해요. 네, 이렇게 사랑과 감사의 의지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당장 그렇게 하시면 네, 하루가 달라집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